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그런 여자들을 보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보다는 남자의 등에 업혀 성공하려는 여자들이요. TV 드라마에도 그런 여자들이 흔하게 나오고 현실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죠.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답 없어 보이는 그런 여자들. 저 역시 그렇게 바라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가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피식하고 웃음만 나오네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오빠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서였어요. 적당한 대학을 나와 중견그룹 취업에 성공했지만 20대 중반이 되도록 모태솔로였던 제가 걱정되어 친오빠가 직접 연애 코치가 되기로 작정한 거였죠. 오빠하고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쑥스러울 정도로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런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괜찮은 놈이라니까. 내가 보장할게. 무조건 만나봐. 오빠 믿지? 저희 오빠는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며 흥분했어요. 싫다고 12번쯤 튕겼지만 오빠는 막무가내였고 결국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편과 저를 만나게 했어요. 오빠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자리에 오빠 대신 남편이 나와 있게 한 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도저히 결혼을 안 할 것 같았는지 오빠는 그보다 더 진지할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진도 제가 졸랐어요. 만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속아서 만났지만 남편을 보자마자 단번에 왜 그렇게 오빠가 못 만나게 해서 안달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똑같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모태솔로라는 점까지 똑같았죠. 세상 순수하고 센스 없는 둘이 만나니 대화라고 해봤자 오빠 얘기가 절반이었고 어느 시점에서 다른 화제로 바꿔야 할지 언제쯤 일어나자고 해야 할지 타이밍도 알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실속 없는 대화를 하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막차 핑계를 대고 겨우 일어설 수 있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첫눈에 반해 끈적끈적한 분위기가 감돈 것도 아닌데 밋밋한 둘이 만나 맑은 장국같이 담백한 얘기들만 하는데도 어느새 서로가 깊이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 나누는 제가 몇 시간을 편안하게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도 신기했죠. 아무래도 오빠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다 보니 어색하지 않았고 성격이 서로 비슷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 애 참 괜찮지? 내가 지금까지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맑은 놈을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 오빠가 무조건 보장한다. 잘 지내봐. 오빠는 뭐가 그렇게 자신 있는지 계속 무조건 보장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더라고요. 툴툴거리면서도 은근히 오빠 말이라면 절대 신뢰를 하는 저였기에 남편에 대한 점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어릴 적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대신해 제겐 부모님 같은 존재인데요. 워낙 어린 나이부터 저를 부모처럼 돌보며 살다 보니 사사건건 아기 다루듯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위험한 곳은 절대 못 가게 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절대 못 먹게 하고요. 그런 오빠가 저렇게 흥분하면서 주선할 정도면 꽤 괜찮은 남자라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 괜찮은 남자가 제 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 병원에서 무슨 일 해? 어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신상도 하나도 못 물어봤네. 뭐? 5시간이나 이야기를 하다 헤어졌다면서 직업도 안 물어봤어? 하여튼 너희들도 참. 의사야, 정형외과. 이번에 전문의 땄어. 그 친구는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개원하라고 하나 봐. 의사하고도 막 친구 먹고 그래? 오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놈이 의사고 뭐고 친구면 친구지 무슨 소리야. 사실은 담배 친구야.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늘공원에서 담배 피우다 보면 꼭 마주치게 돼서 친해졌지. 나이도 동갑이고 성격도 비슷하고 어쩌다 네 사진을 봤는데 관심을 보이더라고. 쑥맥인 줄 알았는데 막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연인인가 싶어 연결해 본 거야. 그 녀석은 직접 만나보고 더 좋아 죽던데 넌 어때? 의사라서 부담돼? 이런 경우 어떤 여자들은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직장도 그저 그렇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언감생심으로 느껴졌죠. 괜찮은 사람이지만 저에겐 안 맞는 옷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정중하게 오빠를 통해 제 의사를 전했어요. 깊은 관계가 되기엔 서로 너무 다른 처지인 것 같다고요. 오빠는 다소 실망한 눈치였지만 제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줬어요. 제가 괜한 마음고생을 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저 역시 처음으로 성격이 꼭 맞아 편안한 상대를 만났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빨리 잊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오빠가 제 의사를 대신 전해준 이후로 정말 끊임없이 제게 연락을 하며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매달렸거든요. 냉정하고 깔끔하게 자르지 못하는 제 성격도 문제였어요. 단호하게 우린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쩔쩔매다 보니 결국 남편이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오게 만들고 말았어요. 회사라서 부담된다는 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 그런 의사 아니에요.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집안이 원래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의사가 된 거지.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랍시고 가운 입고 다니니까 다들 선생님 하는 거지. 저 정말 형편없는 놈이에요. 오빠랑도 그래서 친해졌고요. 허구한 날 수간호사님한테 혼나는 저를 오빠가 많이 위로해줬거든요. 남편은 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직접 찾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남편 집안이 5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이건 오빠도 말 안 해준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숨통이 막혔어요. 아들 하나 의사로 키우는데도 온 집안이 나서야 하는데 100년 넘게 의사를 배출한 집안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저도 그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결혼까진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찾아온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별을 이야기했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세상 천지 오빠뿐인 작은 존재예요. 안 그래도 오빠라는 유리병 안에서 겨우겨우 자라고 있는데 누가 그 유리병을 흔들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저는 시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기 싫어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럼 이만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해요. 저의 단호함에 놀랐는지 이후 남편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도 더 이상 남편 얘기를 제게 꺼내지 않았고요. 좋은 사람을 아쉽게 놓쳤다는 마음에 가슴 한쪽이 쓰렸지만 그래도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불편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오빠가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자며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남편과 그렇게 이별하고 그동안 축 처져 지냈는데 모처럼 오빠랑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맥주를 사서 일찍 집으로 갔죠. 그랬더니 집에는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해맑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미소를 지을 뻔했어요. 얘 오늘 집 나왔단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니까 불편하면 네가 나가든지 알아서 해. 아이고 고기 다 탄다. 얼른 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남편이 다가와 절 식탁에 앉혔어요. 영문도 모르겠고 세상 어색한 순간이었는데 오빠가 시원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솔직히 닦아놓고 상황을 말할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팩트에 집중하자. 얘네 집에서 직원 개원해줄 신부감 찾아 결혼하라고 하는 중이래. 얘네 집 5대째 의사 집안인 거 알고 있지? 다들 그렇게 장가 가셨나 봐. 그런데 얘는 너랑 결혼하고 싶고 우리는 개원해줄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깔끔하게 집 나와 우리랑 살면서 병원 계속 다니기로 했어. 진짜 심플한 상황이야, 지금. 이해했지? 남편과 오빠는 이미 마음이 통했는지 좋다고 계속 웃고 있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30이 넘는 어른들이 너무 철없이 보이기도 했고 그걸 그 집안에서 인정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아니, 여기서 같이 산다고요? 집에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그리고 병원에 남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셨어요. 물론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일단 막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결혼은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돈도 없고 막막한데 오빠가 그럼 일단 같이 살자고 해서 짐 싸갖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릴 줄이야? 진작 집에 말씀드릴 걸 괜히 일주일이나 고민했어요. 남편과 오빠는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문제를 해결이라도 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열고 있었어요. 정말 철이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불안함과 답답함이 밀려와 밥도 제대로 못 먹겠는데 남편은 난생 처음 맞이한 환경의 변화와 저랑 한 집에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일단 막지는 않으셨다던 그 시어머니가 바로 다음 날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퇴근 후 보자고요. 생각보다 빠른 연락에 놀라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책도 안 서고 그저 긴장만 됐죠. 오빠나 남편에게 말하면 저처럼 둘 다 일에 집중 못할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다 어머니를 만나러 나갔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들어서자 한눈에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대놓고 명품 브랜드 로고가 확 드러나는 옷을 입고 치렁치렁 금은 보화를 달고 있는 화려한 중년 부인. 그 카페 안에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귀부인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너구나.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안 그래도 잔뜩 졸아있는 저를 일단 누르고 시작하자는 전략이 분명했죠. 어느 정도 각오를 했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면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는데 자리에 다 앉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벌써 준비해온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2년, 딱 2년이야? 네? 네가 무슨 재주로 우리 아들을 깨어서 맨입에 날린 가져갔는지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런 상스러운 세계 난 궁금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건 알려야 하겠기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아들 맨입으로 영원히 가질 수는 없을 거다. 딱 2년이야. 요즘 세상에 동거가 무슨 흠이겠니? 딱 2년만 살다가 그때 다시 얘기하자는 거야, 내 말은. 그놈한테도 얘기했다.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좋다고 나가던데 살다 보면 2년도 길다 싶을 테지. 세상이 어디 그렇게 너희들 마음처럼 곱고 순해 터지기만 할 것 같니?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그 대단한 의사 집안에서 아들이 집을 나와 여자와 산다고 해도 허락을 해준 이유를요. 남편은 정말 결혼까지 생각한 모양이던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고집하는 거 막았다가 엇나갈까봐 급한 대로 입에 사탕을 물려준 거였어요. 동거하다가 결국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신 거였죠. 너 걔가 나한테 어떤 아들인 줄 아니? 23세 시집와 30년이 넘도록 나는 걔 하나 의사 만드는데 인생을 바쳤다. 의사 집안 대를 잇는 게 내가 결혼할 때 주어진 사명이었고 거기에 내 젊음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어. 넌 그럴 자신 있니? 남편 개헌시키는 건 틀렸다 쳐도 네 머리로 똑똑한 아들 낳아 6대 의사 가문 타이틀 지켜나갈 수 있냐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여기까지 나와 너한테 으스대진 않았을 거다. 2년도 안 돼 너도 알게 될 거야. 요즘 애들 말로 다른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다들 그 잘난 수저를 못 바꾸고 평생 물고 사는지, 또 그걸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는지. 하긴 미리 알고 제 길 찾는 똑똑한 놈들이었으면 내가 여기 나와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지. 모르겠으면 직접 겪어봐야지 어쩌겠니.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게 서류 더럽히지 말고 2년만 겪어봐라. 2년 뒤에도 똑같이 나오는지 두고 보자. 그럼 그 뒤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한마디도 못하고 고압적인 시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결혼 생각 없다, 내가 꼬신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생각이었지만 막상 그렇게 할 말만 하고 떠나버리시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입도 안 대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어머니의 커피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철부진 남편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당장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부름을 받고 허겁지겁 로비로 달려나오는 남편의 해맑은 얼굴을 보자 어쩐지 안쓰럽고 애달픈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사랑인가? 그새 내가 그에게 마음이 열리고만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죠. 그쪽 어머니 뵙고 왔어요. 전 좀 혼란스러워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참 느린 사람인데 모든 게 너무 빨라 당황스러워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요. 그러자 남편이 전에 없던 냉정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지금까지는요. 내가 문을 열지도 문을 닫아보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느릿느릿 엄마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정해진 삶을 조용히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내가 문을 열어주고 다치지 않게 조심히 문을 닫아주고 싶은 사람이요. 그러려면 조금 더 빨라져야 하고 조금 더 시끄러워져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싫지만 않으면, 질색할 정도로 보기 싫지만 않으면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진심을 진짜 알게 됐고 조금씩 사랑을 키울 수 있었어요. 같은 집에서 지내다 보니 훨씬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고 솔직히 저도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생활의 변화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아는 맛인 된장국만 먹다가 우연히 마라탕을 먹게 됐는데 싫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남편과 행복할 수 있는 시간에 분명 제한이 있고 난관도 많을 것을 알면서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오빠의 방 대신 제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달콤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2년이란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2년 뒤를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를 몰래 지켜보면서 저울질할 시어머니에게 당당해지기 위해 남편을 세심하게 내조했고 남편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더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역시 시어머니를 바로 보자고 결심했어요. 나보다 가진 게 많았고 어른이라고 이룬 게 많다고 고개를 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정당한 위치에 서서 시어머니의 어떤 점을 받들고 어떤 점은 연연하지 않아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2년이란 시간이 저를 시험대에 올려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 역시 그 시간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제대로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가 먼저 공격을 해오셨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매번 먹을 거 챙겨오는데 얼굴도 보기 힘들어서 어쩌냐. 하필 응급이 들어와서. 아무튼 잘 남겨서 전해줄게. 걱정 마. 저는 시간이 없어 김밥 몇 알로 끼니를 때우는 남편을 생각해 퇴근길에 도시락이나 간식을 챙겨서 병원에 자주 들러 오빠에게 전해줬어요. 물론 바쁜 남편의 얼굴을 보기 힘든 날도 많았지만요. 그날도 초밥을 사와 남편 없이 오빠와 원내 식당에서 먹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한 오빠도 한 번 챙겨준 적 없는데 남편만 챙기니 오빠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 녀석, 뭐가 미안해. 난 너희들이 너무 좋아. 그 2년인지 뭔지가 빨리 지나서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집 팔아서 혼수는 어지간히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제 나 혼자 사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이 잘 사는 게 효도야. 알았지? 든든한 오빠의 자상한 남편까지 더 바랄 게 없는 완벽한 날들에 거센 파도가 일어난 건 바로 그날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본 후부터였어요.
한참 밥을 먹는데 오빠가 누굴 보더니 혀를 꿀꿀 차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중매쟁이라고 했어요. 에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냐. 유명한 병원마다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의사들한테 명함 돌리고 리스트 만들고 하는 뚜쟁이들이 있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봐. 전문의 이상은 돼야 리스트에 올려놓고 관리하지. 네 남자친구도 올라가 있을걸. 상류층 자제들하고만 매칭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가격도 어마어마하다더라고. 참고로 의사는 가입비 없대. 웃기지? 참 재미있는 일도 있다 싶어 중매쟁이가 어디에 앉아있나 눈으로 따라가 봤더니 맞은편에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의 중년 여성이 보이더라고요. 대놓고 명품 브랜드 로고가 확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 하며 치렁치렁 노는 손가락 하나 없이 주얼리로 꽉꽉 채운 사치스러움하며 딱 한 번 봤지만 강렬한 인상을 풍겼던 시어머니임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배신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지켜보겠다더니 그냥 두고 보겠다는 말씀은 아니었던 거죠. 2년 동안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제 코를 납작하게 해줄 며느리감을 찾아 갖은 수를 다 쓰고 계셨던 거였어요. 심지어 아들 병원에까지 와 중매쟁이에게 부탁하면서까지요. 당직인 오빠를 들여보내고 저는 힘없이 식당을 벗어나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바깥쪽 구석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느낌이 싸해서 코너에 숨어서 몰래 지켜봤죠. 아니나 다를까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어요. 중매쟁이와 함께 있나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한참을 웃더니 어머니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남자는 시어머니의 허리를 주무르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곧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두 사람이 타자 저는 곧바로 따라가 몇 층으로 갔는지 확인했어요. 1층 로비로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1층으로 따라 내려갔죠. 그리고 로비에 도착해 어머니를 찾아 헤맸는데 정문 밖에서 혼자 서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잠깐 만나고 헤어졌나 보다 싶어 아는 척을 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곧 남자의 차가 도착했고 어머니가 조수석에 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정문으로 달려가 들어오는 택시를 잡았죠. 그리고 그 차 뒤를 쫓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탄 차의 번호와 그 차가 멈춘 곳, 두 사람이 내려서 차키를 넘겨주는 모습, 그리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기사님께 남편이 바람나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추적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강남의 유명 호텔이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자 기사님이 빨리 내려서 방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찍으라고 코치해 주셔서 서둘러 요금을 지급하고 내렸어요. 호텔에 들어가 보니 체크인을 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벼운 스킨십까지 나눴고 17층으로 함께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다 찍고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따라붙어 룸으로 막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사진까지 찍은 후에야 저는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죠. 겨우겨우 집에 돌아와 혼자 이 고민 저 고민하는데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안 자는 저를 보고 걱정을 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엄마랑 아까 통화했는데 가족 모임 있다고 주말에 둘이 집에 오라고 하더라. 가깝게 지낸 사촌 누나가 결혼하는데 우리 집에서 파티해준다고. 기간 2년이라더니 엄마가 벌써 마음 정한 것 같지? 아까 중매쟁이와 만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남편에겐 내색하지 않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자리에 부르다니 이상했어요. 2년 동안은 남편의 형제며 친구, 시아버지조차 만나지 말라고 하신 분이었거든요. 혹시 누구 한 명이라도 친해지면 나중에 내치기 골치 아파서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친척들까지 온 식구가 모인 자리에 저를 초대하다니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죠. 이후 골똘히 시어머니의 계획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답을 얻을 순 없었지만 미리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스운꼴 당하고 돌아오긴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리 끝에 중매쟁이와 정면 승부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뭐라도 하나 건질까 싶어서였죠. 그래서 오빠에게 부탁해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중매쟁이 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혹시 그 여자한테 전화 오면 당황할까봐 미리 차단해 두려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서로 오해할 일 없게 하면 좋잖아. 오빠, 나 이제 시험 기간 1년 남았어. 조심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지만 의외로 오빠는 수긍을 하며 하루 만에 번호를 알아봐 줬어요. 병원 의사 중에 그 중매쟁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니 정말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마치고 중매쟁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입 회원 문의를 한다고 하면서 떠볼 생각이었죠. 회장님 막내딸 버금가는 프로필까지 다 준비해놓고 오스카 여우주연상급의 연기를 펼치기 위해 연습도 여러 번 했어요. 혹시나 제 번호가 노출되면 나중에 책 잡힐 일이 생길까봐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 남편의 전화로 대신 걸었죠. 그런데 연기의 혼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오지랖 넓은 중매쟁이는 제가 알고 싶은 정보를 슬슬슬 털어놓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 닥터리 안녕하세요. 웬일이에요? 어머, 근데 여자 목소리네? 누구? 우리 성북동 오 여사님 따님이시구나. 닥터리 전화도 쓰고. 아니, 소개해드린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런 맛에 또 이 일을 하지. 둘이 아주 하늘이 내린 궁합이라니까. 내 말이 맞지? 그래. 주말에 정식으로 인사 간다며. 준비는 잘 돼가요? 그리고 그 매미같이 들러붙은 여자는 신경 쓰지 마. 혼자서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닥터리 사모님이 잘 처리하시고 섭섭치 않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요. 알았지? 제 예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대사 한마디에 저는 수십 대의 펀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중매쟁이를 통해 남편의 맞선녀를 소개받았고 두 사람이 정식으로 인사를 간다고 했으니 이미 만났을 확률도 큰 거였죠. 게다가 제가 거길 간다는 걸 중매쟁이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개망신을 줘서 쫓아보낼 모의를 한 건지도 모르죠.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내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맞선녀인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네, 부담 없이 오라고 하시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말인데 닥터리 쫓아다니는 그 여자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떻게 처리하실지 혹시 아세요? 저도 알고는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시어머니에겐 제가 알고 있다는 거 비밀로 해주시고요. 아이고, 당황할 게 뭐 있어요. 그 동네에서 이런 일 한두 번인가? 마주칠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말아요. 사모님이 집안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밖에서 내치신다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에 오라고 해서 그 아가씨 대신 오 여사님 따님만 데리고 들어가신다니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겠죠? 우리 닥터리 손 꼭 붙들고 그때 같이 들어가면 돼요. 뒤처리는 사모님이 다 하실 테니까. 그러면 그렇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연스럽게 맞선녀의 존재를 알리고 문전박대하면 제 성격에 포기하고 말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정말 모르고 당했다면 저는 분명 울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왜 맞선녀를 만났음에도 저에게 말을 안 하는 건지 그게 미스터리였지만 지금 터뜨리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 저는 중매쟁이와의 통화 내역을 지우고 번호를 차단한 후 주말에 모임 때까지 차분히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저대로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고 중매쟁이의 말대로 시댁 문 앞까지 갔지만 저희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어요. 성보다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서 저희는 쫓겨난 고양이처럼 벌벌 떨고 있었죠.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친척도 너무 많고 너희가 아직 그 정도 사이는 아니지 않니? 다음에 기회를 마련해 보자꾸나. 그 말에 남편은 당황했지만 저는 1도 당황하지 않았죠. 예상대로 1분도 안 지나 고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말로만 듣던 오여사 따님이 화려한 차림으로 등장했어요. 그녀가 반갑게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자 남편은 무척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며 둘러댔어요. 그게 엄마가 딱 한 번만 선보면 식구들한테 너 소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 정말이야.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어머니가 곧 나와 맞선녀를 반갑게 맞으며 안으로 데려가실 테니까요. 제가 보는 앞에서 어쩌면 남편까지도요. 어머, 어서 와?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너희는 아직 안 갔니? 얼른 가. 우리 들어가게 자리 좀 비켜주고. 그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덩그러니 남아 쭈뼛쭈뼛 서 있었어요. 중매쟁이의 말과 달리 어머니는 남편까진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죠. 지금 상황에서 저항이 클 거라는 걸 아셨을 테니까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집에 가서, 아니,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 아니야. 무슨 일인지 나 다 알아. 잠깐만 있어. 누구 기다리는 중이거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행동했고 죄 많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 또 다른 차가 한 대 도착하고 누군가 차에서 내려 저에게 손짓을 했죠. 바로 시어머니의 상간남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저희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선물인데 대놓고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상간남은 피식 웃었고 남편은 영문을 몰라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저를 잡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은 뭐야? 그건 곧 알게 될 거고 자긴 따라와서 주차장 문이나 열어달라고 해줘. 내 말대로 해야 조용한 데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질문만 하면 평생 이 집에서 살게 할 거야? 우리 집 말고, 알았어?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완전히 얼어버렸고 상간남은 뭐가 재미있는지 계속 피식대기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남편은 주차장 벨을 눌러 일하는 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초대받지 않은 우리 셋은 뒷문으로 집 안에 들어설 수 있었죠. 아무도 예상 못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요. 아유, 이쁘죠? 우리 닥터리가 이렇게 이어복이 많다우. 집안 좋지, 인물 좋지.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 무슨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정이 간다니까. 거실에 거의 다 달았을 때 복도에서는 한껏 신나 들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맞선녀를 벌써 식구들에게 며느리로 소개하고 있는 분위기였죠.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놀라 시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먼저 달려갔어요.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 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남편에게 집중됐고 남편 뒤를 이어 등장한 저와 시어머니의 상간남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어졌어요. 저를 보자 놀라서 커진 시어머니의 눈은 상간남을 보자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요동치고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로 억억 소리만 내셨죠. 이 완벽한 타이밍에 저와 상간남은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은 뒤 인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여기 계신 어머니께서 2년간 결혼 전 유예 기간을 주셔서 현재 닥터리와 동거 중인 예비 며느리 후보입니다. 헷갈리시겠지만 저기 가운데 계신 저분하고는 다른 후보예요. 몰랐는데 후보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얘기하자 맞선녀는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동거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지금 동거녀가 버젓 있는 남자랑 저를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동거라니. 병원 근처에 방 얻어줬다더니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였어? 아니, 이 여편 내가 나 몰래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아, 이분이요? 이분은 어머니가 잘 아시는 분이요.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모셔왔어요. 어머니가 간 보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바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도 그러더니 아버님 자리까지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복잡하기 말고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인사하고 지내면 좋잖아요. 이분을 뭐라고 소개해야 하나? 아버님 후보?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그동안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해서 저는 두려움 없이 당당했고 그 자리에 모인 어떤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서 그 순간을 지휘할 수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는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호소했다가 사진을 보여주니 이건 불법이라고 감방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가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태세전환을 반복하셨죠. 그러자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상간남이 나서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자기야, 이 노인네 냄새나서 못 살겠다며? 부부가 아니라 자매나 다름없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살자. 그동안 돈 때문에 겨우 버틴 결혼 생활이었잖아. 오늘 보니까 자기 부부나 아들 부부나 다 파이 같은데. 이참에 다 버리고 나가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자. 어?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장난이 반인 상간남의 대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사실 상간남은 이 콩가루 집안의 사연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챙기고자 제 작전에 합류한 건데 갑자기 로맨스 드라마를 전개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시아버지가 당장 변호사를 부르라고 고함을 치고 온 집안의 물건을 때려 부수고 난 후에야 가족 모임은 아수라장으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볼 꼴 안 볼 꼴 다 본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그 더러운 집안에 빠져나왔죠. 그때 시어머니의 말이 뒤통수에 꽂혔어요.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요망한 것. 근본도 없는 걸 아들한테 장난감처럼 쥐어주고 2년을 살게 허락해준 내가 미친 거지.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까지 존엄의 바닥을 긁어대는 시어머니의 말을 참을 수 없어 저도 한마디 남겼어요. 근데 어떡하죠? 이제 제 시어머니도 바뀔 것 같은데. 저희 결혼식 때 다시 뵙긴 힘들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제 예상대로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못 받고 거짓골로 쫓겨나게 됐고 시아버지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상간남과도 연락이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내가 처리할 일이 많아 너희까지 챙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미안하구나. 듣자 하니 우리 애를 참 살뜰히 내조한다고. 병원에서도 소문이 좋게 난 것 같던데. 아이 뭐하러 좋은 시절을 낭비하겠니? 결혼해서 집에 들어와 살아라. 지금처럼 내조 잘하면서 우리 아들 아껴주면 나는 더 바랄 거 없다. 우리가 첫 만남은 참 요란했지만 그 덕에 빨리 친해질 수가 있었지 않니? 다 잊고 새로 시작하셨구나.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며느라.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좋아서 입을 다물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끄러웠던 동거 기간을 마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남친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된 거죠. 드디어 혼인신고를 마친 날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 서류 한 장이 뭐라고. 그게 없어서 겪은 지난 1년간의 수모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서러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모르고 그동안 남자의 등에 업혀 성공하려는 여자들이라며 의사부인들에게 편견을 가졌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어렵게 얻은 행복이니 이젠 제 삶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즐겨보려고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